안녕하세요. 본격 실용심리학 방송 어느 별에서 왔니 시즌2 소설가 김연경의 애니어그램과 성격 이야기. 진행을 맡은 저는 미친 5번 여자 김현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니어그램 전도사 갈데 없는 6번 여자 허진실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리플로 질문해 주신 것 중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은 지금 5대 성격 특성에 관해서 쭉 살펴봤잖아요. 네. 그거랑 애니어그램과의 관계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제가 뭐 중간중간에 몇 마디 하긴 했어요. 뭐 외향성이 높은 5번은 없을 것이다. 뭐 개방성이 낮은 7번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거를 사실 뭐 애니어그램이랑 5대 성격 특성 간의 관계를 뭐 통계를 연구를 제대로 한 그런 거는 데이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나름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 어차피 우리가 또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처음부터 또 자세하게 살펴볼 거잖아요. 네. 요거는 서론이고.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애니어그램 편에서 매번 그 각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마다 5대 성격 특성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하고 지나가려고 해요. 이거를 들으신 분들이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내용은 앞으로 기대를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BGM 있잖아요. 이 프로 BGM. 네네. BGM이 좋다는 리플이 드디어 달렸어요. 네. 저도 들은 적 있어요. 아, 그래요? 왠지 아시는 분한테? 네네네. 이게 저도 아는 분한테는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리플에도 달려가지고 저희가 BGM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유튜브는 그 저작권 문제에 되게 민감해가지고 제가 팟캐스트 할 때는 그 BGM도 그냥 그 어느 별에서 왔니 그 노래 가사가 그 브라운 아이드 걸스 노래 중에 어느 별에서 왔니? 네. 근데 그 노래 제목이 어느 별에서 왔니가 아니다? 뭐예요? 까먹었어. 까먹었는데 네, 자막으로 넣을게요. 네, 심지어 아닌데 난 그거 제목인 줄 알았어요. 아니야 제목이 그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마이 스타일 제목이 마이 스타일일 거예요. 그 노래로 이제 짧게 해서 깔고 그거 이제 길게 하면은 이제 저작권 문제 걸린다는 거 알아서 이제 짧게 해서 깔고 그랬는데 뭐 몇 초 정도는 안 걸린다 이런 얘기가 30초 있는데 이하. 근데 그것도 걸면 걸린대요. 그냥 관행적으로 봐주는 거지. 그래갖고 이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희가 아는 지인분께서 직접 작곡을 해서 이 음원을 주신 거예요. 저희한테 그냥 쓰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데 또 이렇게 좋다는 리플이 달려가지고 제가 감사를 공개적으로 이제 표현해드리고자 그분이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같이 아는 친구분이 있는데 그 친구분이 여자분인데 7번 유형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이제 다음에는 게스트분들을 많이 모실 거예요. 왜냐면 진짜 100마디 설명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게 낫거든. 그분은 7번 할 때 꼭 모시는 거죠? 네. 진짜 이분이 더군다나 또 우리가 7번 유형에 대해서 되게 또 논란이 많았잖아요. 좀 드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을 꼭 모실 건데 그래서 우리 이제 셋이서 단톡방이 567이야. 이름이 567 이렇게 해가지고 567 단톡방도 있고 그런데 그분의 남편분이에요. 네. 남편분께서 이제 뭐 작곡가가 직업은 아니신데 그거를 작곡을 해서 주셨는데 그게 또 비하인드가 있는 게 본인이 팟캐스트 방송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 팟캐스트에 인트로랑 엔딩으로 쓰시려고 하셨던 거를 저희한테 주신 거였어요. 왜 팟캐스트 안 하시고? 뭐 바쁘셔가지고. 육아도 있고 생업이 바쁘셔서. 네. 육아 대비.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그분 1번. 1번 유형. 그래서 정말 1번과 7번 커플이 저 어느 별에서 어느 별에서 제 소설에서도 1번, 7번 커플 나오는데 되게 너무 달라서 정말 안 어울릴 것 같은 유형이지만 1번, 7번 커플 너무 많아요. 진짜. 제일 흔한 것 같아. 7번이 선택하는 그 짝으로 제일 많은 것 같아. 내가 너무 의외로. 그 남편분도 언제 한번 오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남편분 너무 좋아요. 두 분이 궁합이 너무 좋고 맞아요. 남편분이 진짜 성인 군자시라. 기회가 되면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또 피드백 드릴 게 뭐냐면 우리가 또 7번 얘기네. 저번에 그 아이돌 특집 2탄 할 때 7번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 박진영 씨
JYP 논란으로. 네네. 근데 제가 7번 유형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예를 들을 사람이 그 셀럽 중에 별로 없다. 그러면서 이제 몇 명을 예를 들었는데 내가 되게 기가 막힌 예가 생각이 났어. 빼먹은 게. 누구냐면 낸시랭 씨예요. 그 아티스트 겸 방송인 낸시랭 씨가. 네네네. 내가 낸시랭 7번이라고 그 시즌 1 때도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낸시랭 씨가 방송 활동을 꽤 많이 할 때였어. 네네. 그때만 해도 몇 년 전이니까. 근데 이분이 되게 그동안 뜸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다시 핫한 네. 왕지야. 왕진진 씨와 함께 결혼하셨다며 또 논란의 중심에 쓰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낸시랭 씨 팬이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왕진진 사태가 너무나 안타깝고 그런데 그거를 본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도 저는 이제 낸시랭 씨가 7번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그분의 이제 저는 인터뷰를 많이 봤어요. 좋아하니까. 그랬는데 그분이 근데 지금 이제 왕진진 씨는 자타공인은 아니지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하지만 거의 입증된 사기꾼이에요. 그분은 지금 뭐 사기 걸려 있는 게 되게 많고 그냥 왕진진은 또 어디서 지었니 그런 이름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름은 되게 마음에 들어요. 왕진진이 되게 귀여운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중국 부자 같고 그분은 지금 뭐 소송 걸린 것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남의 재산을 탈취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분이에요. 그렇긴 한데 사람들이 이제 또 낸시랭 씨랑 결혼했고 막 낸시랭 당연히 이제 홀딱 넘어간 거지 지금. 속아가지고 그 편을 드니까 이제 막 같이 욕을 먹으면서 쟤도 원래 관종이었고 낸시랭도 원래 관종이었고 쟤도 거짓말쟁이였다 원래 뻥쟁이였다 이런 식으로 막 되게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사실 그전에도 낸시랭 씨가 좀 안티가 많았죠. 많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왜 욕을 먹었었냐면 뭐 여러 가지 이게 그 막 고양이 있잖아. 네. 코코 샤넬 걔 잘 있나 모르겠는데 걔 갖고 다니면서 진짜 고양이라고 막 누가 보면은 진짜 저런 짓까지 해가지고 관심 받으려고 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내가 보니까 정말 자기 고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 남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는 그냥 본인의 상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욕을 먹은 게 뭐냐면 뭐 인형 놀이야 귀엽죠. 그분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좀 뜨고 나서 자기가 아빠가 뭐 돌아가셨대요. 아빠가 일찍. 그래서 자기 아빠의 정을 모르고 자랐다 뭐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빠가 있는 거야. 살아 계신 거야. 근데 아빠가 뭐 어렸을 때 알고 보니까 이제 가정을 버린 거지 말하자면. 뭐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제 낸시랭 씨는 마음속에 나는 아빠가 없어. 내 마음의 아빠는 죽었어. 이렇게 본인이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게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나는 그 마음은 너무 이해가 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아빠가 있죠. 나를 버렸으니까. 근데 네,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말하기 그렇지. 쉽지 왜냐하면 남들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 그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건 사실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그게 밝혀져가지고 사기라고 적어보라고 또 불쌍한 척 했다고 관심 받으려고 막 엄청 욕을 먹었는데 이분은 정말 너무 억울한 거야. 아니 나는 아빠가 죽었어. 난 그 사람 아빠라고 생각 안 해. 나한테 아빠는 죽은 사람이야. 그래서 죽었다고 한 건데 왜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논리예요. 그 사람은. 근데 몰라요. 그것도 이제 다 관종이고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진심인 거야. 그 사람은. 그리고 이런 식으로 7번 유형들이 7번 유형들이 사실 되게 솔직하거든요. 네. 보통 사람 같으면 할까봐 남한테 말을 못하는 것까지 솔직하게 말하잖아. 근데 거짓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런 식의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7번 유형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슬프고 아프고 힘든 거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아빠가 우리 가족을 배신하고 나를 버렸어. 이게 얼마나 슬퍼. 그러니까 아니야. 아빠는 죽었어. 차라리 죽는 게 낫잖아. 본인이 그런 쪽으로 이렇게 도피를 해서 그 상상의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외로우면 고양이 인형이 내 친구야 진짜로. 얘는 살아있어.
그냥 고양이는 말을 안 통하잖아. 얘는 나랑 말도 통해. 아 진짜로 이런 설정을 만들어서 그 안에 푹 빠져버리면 이게 진실이라고 사람들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망상이지. 네. 망상인데 그 왕진진 씨도 망상 장애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를 친 거를 보면 아무리 정말 사기를 치려고 마음을 먹었어도 그렇게 계속 사기를 치기가 보통 사람이 힘들어요. 어쩌면 무슨 소설을 진짜 나 같은 게으른 소설가 반성해야 돼요. 소설을 매일매일 써. 근데 이게 망상 장애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분의 그런 행각을 보고서는 이제 정신과 의사분들이 칼럼 같은 거를 쓰셨는데 저 사람 망상 장애라고. 근데 저는 왕진 씨가 7번인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기야. 그러니까 망상 장애도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남의 돈을 갈취하잖아요. 남의 재산을. 그런 목적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지. 네. 겸사겸사야. 겸사겸사인데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그렇다고 뭐 7번은 사기를 안 친다 이건 아닌데 그분은 내가 보기엔 3번 유형인 것 같고 이거는 뭐 3번 분들 되게 기분 나쁘실까봐 내 생각에는 7번 같진 않고 낸시랭의 거짓말이 되게 전형적인 7번 유형의 거짓말이에요. 솔직한 것 같지만 거짓말을 의외로 한다면 그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약한 거죠. 현실을 직시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쵸.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되게 약한 사람한테 이제 이 사기꾼이 딱 보고서는 붙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마음이 되게 씁쓸하네요.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이게 제가 뭐 그분 우리 친구 아까 얘기한 그 BGM 작곡해 주신 분 네. 부인 그분 정도면은 현실 직시를 하시는 편인데 하셨죠. 그게 현실 직시를 하는 걸 되게 힘들어해서 7번 유형들이 나이가 먹으면 멘붕이 오고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서 7번 유형들이 그렇게 보기보다 행복하고 그렇게 태평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렸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제가 또 7번 친구가 또 있어요. 한 분이 그 친구도 한번 모시려고 해요. 근데 이분도 참 이제 애기 엄마인데 나랑 동갑이고 그런 면에서 그런 현실 직시 아직도 방황하고 너무 계세요. 궁금하다. 너무 좋은 친구인데 아직도 방황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드리고 네. 또 이제 7번 유형 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